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선 10만 명 이상 참가하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헌재와 법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서로를 향해 내란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자, 악의 무리를 처단하자고 했습니다. 극단적 혐오와 갈등, 폭력 선동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는 목숨 걸고 싸우자는 선동 문구와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 십자군을 자처하는 선언문 등이 나돌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버는 헌법재판관에게 변장해서 접근, 몇몇 없애고 분신하겠다는 주장까지 폈습니다. 헌법재판관과 판사, 정치인 등에 대한 온라인 협박글도 넘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것만 120여 건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한 인사는 헌재가 딴짓하면 한 칼에 날려버리겠다고 했습니다. 탄핵 찬성 단체들은 헌재에 빨리 파면하라고 압박하는 팩스 폭탄을 수백 통씩 보냈습니다. 탄핵 선고 당일이 최후의 결전, 아마겟돈이 될 것이라는 섬뜩한 예고까지 나옵니다. 서울 서부지법 난입을 뛰어넘는 대규모 폭력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테러, 폭력, 분신, 소요 사태에 대비해 최고 경비태세인 가포 비상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1만 2천 명의 경찰을 배치하고 헌재 주변에 2중, 3중 버스 차벽을 쌓아 충돌, 난입 사태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만 명 이상 시위대가 한꺼번에 몰리면 경찰력만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도 경찰을 총동원했지만 폭력 사태를 막지 못했습니다. 당시 시위대는 헌재를 박살내자며 죽봉과 강목을 휘두르고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일부는 버스 차벽을 넘고 차량을 탈취했습니다. 시위 참가자 4명이 대치 중 떨어진 스피커에 맞거나 인파에 눌려 사망했고 경찰과 시위대 등 6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말로는 승복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장애 집회를 독려하거나 헌재를 압박, 비난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장애 집회에 대거 참석하면서 행진, 단식, 삭발 시위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고서 어떻게 국민의 승복과 통합을 말할 수 있습니까? 집회 주도단체와 유튜버들도 극단적 혐오와 갈등, 폭력을 부추기는 행태를 삼가야 합니다.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무책임한 선동을 하는 것인가요?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거리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며 대립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게 되면 탄핵 찬성과 반대 측은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쟁적으로 집결하고 그만큼 충돌 위험도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분열과 갈등을 낮추기는커녕 반대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7일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광화문까지 대통령 파면 촉구를 요구하는 도보 행진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할 때까지 도보 행진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정치인으로 당연하다고 말했지만 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승복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서 지나가는 말로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선동도 있는데 민주당은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승복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지도부와 달리 국민의힘 의원의 절반은 헌재 앞에서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했습니다. 이러니 민주당에 대한 승복 요구가 통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야 의원들은 국민 저항권, 제2의 5.18 같은 발언으로 불복을 조장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 이후 여론전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침묵하며 자중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방송과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목소리를 내온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육성이나 서면을 통한 승복 메시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석동영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했지만 최근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승복 메시지 여부에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지금 탄핵이라는 국면에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자극하거나 결집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이권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양측 지지층을 자제시키고 충돌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직접 지지층에 자제를 요청하며 분명하고 단호한 승복 메시지를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18일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목록은 산하의 여러 연구소를 두고 있는 에너지부에 국한된 문제라며 큰일이 아닌데 마치 큰일인 것처럼 통제 불능 상황이 돼서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작성하는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등재된 것은 사실이지만 산하 연구소의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일 뿐 한미 관계에 근본적 영향을 줄 만한 문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미 에너지부 산하에는 핵무기, 신소재, 슈퍼컴퓨팅 등을 연구하는 연구소 17곳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2,000명 이상의 한국 연구자, 학생이 방문할 만큼 교류가 빈번하다 보니 민감 정보의 유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소 방문이나 협력 사업을 위한 사전 심사 기간을 다른 나라보다 길게 두는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올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특히 1년여 전 한 연구소의 계약직 직원이 수출 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적발된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밑에서 미국과 조용히 교섭해 문제를 푸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런 배경이 확인되기도 전에 상황을 통제 불능으로 만든 것은 우리 정치권입니다. 국민의힘은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친중 반미 노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문제가 국내에 알려진 직후부터 기다렸다는 듯 자체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특사였던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일부 몰지각한 정치 지도자들이 조장한 무책임한 핵무장론의 후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느니 하는 허장성세를 탓했습니다. 여야 모두 자신들의 주장이 근거 없음이 드러나도 아무 사과나 정정이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핵무장 알레르기 반응은 거의 병적인 수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전쟁까지 치른 적대 세력이 핵 위협을 하는데 이를 방어하기 위한 핵무장에 이토록 극렬하게 반발하는 정치 세력은 한국의 민주당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과 같은 폭력 집단의 핵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민주당은 햇볕 정책이라는 동화 같은 주장 외에 내놓은 대안이 없습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몇 해 전부터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영, 러의 안전 보장을 받고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미적 주장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은 이 문제만 나오면 미국이 싫어하니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직무유기이자 국헌문란이라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경찰이나 국민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당신을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폭력 영화에나 나올 법한 대사입니다. 이런 노골적인 협박과 극언은 대통령 대행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협박을 국회를 장악한 정당의 대표가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선거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당회의에서는 신변 위협 때문이라며 방탄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에도 최 대행이 위헌적 요소를 뺀 특검안을 요청하자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했습니다. 최 대행의 내란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수시로 탄핵 겁박도 했습니다. 헌재를 향해서는 연일 대통령 신속 파면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 탄핵에 늘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실제로 최 대행 탄핵 소추를 결정하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최 대행까지 직무 정지가 됩니다. 대행, 대행, 대행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국정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국격과 신용 등급도 추락할 것입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조급증 때문일 것입니다. 오는 26일 2심 판결이 다가오자 그 전에 헌재 결정을 이끌어내려고 온갖 무리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몸조심하라 협박도 이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자신에 대한 재판은 한없이 지연시키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빨리 하라고 안달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신속성보다 법리에 어긋나지 않고 흠결이 없어야 합니다. 헌재 심판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최 대행과 헌재를 공공연하게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국헌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정안전과 국민통합도 해치는 일입니다. 이 대표는 말로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대행에게 위해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할 말을 잊게 만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묵고할 수 없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최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대행 체제도 불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 대행에게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폭력 영화에나 나올 법한 발언으로 파문을 낳더니 바로 다음 날 실제 탄핵 선언을 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거듭된 탄핵 겁박에 한때 최 대행이 자진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최 대행이 부인하긴 했지만 민주당의 공세가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민주당은 걸핏하면 최 대행을 내랑 공범, 국정혼란 주범으로 몰며 전방위 압박했습니다. 주요 법안을 자기 뜻대로
일방 처리하는 바람에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40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했습니다. 총리, 장관, 검사 등에 대한 탄핵 발의도 29번에 이릅니다. 야당의 정치 공세에 밀려 최 대행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정 혼란은 훨씬 커질 것입니다. 최 대행을 탄핵해 다른 국무위원이 대행을 물려받는다고 해도 민주당이 원하는 마후보자 임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극심한 정치 혼란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경제, 안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장악한 정당과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지지율 1위 후보가 국정을 외면한 채 오로지 정략적 탄핵 폭주에 나서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내란 행위를 공모, 방조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입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역시 민주당의 철저한 정략일 뿐이었습니다. 한 대행이 복귀한다면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미국과 통상 안보 현안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최 대행 탄핵 추진은 아무 의미 없는 얘기가 됩니다. 마후보자 임명도 대통령 탄핵 심판 뒤로 미루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차분히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안달하는 이유는 이제 국민도 알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대선을 치르고 싶어 초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국정 혼란은 더 심해집니다.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민주당의 자숙과 자중이 필요합니다.